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우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관련한 다양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중국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시진핑 체제하에 중국이 전체주의로 향하면서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모택동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요새 뭐 한국 상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국이랑 뭐 중국이랑 비슷하지 않냐, 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네, 우선 중국에서는 2월 5일부터 민간의 사치 풍조를 단속한다면서 경조사, 이사, 진학, 승진 축하 잔치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농촌마을 잔치집에 경찰이 난입해 뭔가 먹을 것을 삶고 있는 소틀 뒤엎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민들은 아주 황당하다면서 항의를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这些婚丧嫁娶必须在提前15天向社区的这个委员会申报，并且缴纳押金，押金要钱哦，1万块人民币。对，好，我在想啊，我大陆我们讲说啊，我假如那个丧事呢，我怎么可能提前15天告诉你？不是啊。 所以这样的规定啊，非常的荒谬。这规定很新哦，2019年2月5号。 자, 이게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황당한 단속, 이제 타이완 TV 평론가들이 비웃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면 아주 무섭습니다. 단속반들이 잔치집에 들이닥쳐 차려놓은 요리를 뒤엎고 의자와 테이블을 빼앗아 트럭에 싣고 부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축의금까지 빼앗아 가다 보니까 주민들과 경찰 간에 난투극도 벌어집니다. 사치풍조를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는 거를 보니까 중국인들은 정부가 칼만 안 들었지 진짜 뭐 강도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每桌的这个菜啊，大概9个菜，烟不可以超过15块，是啊，我们讲了人民币啊，酒不可以超过30块，所以你什么茅台啦、五粮液啊，都不要给我拿出来。这个管太多了吧？你自己用自己图酒，好。 然后呢，每桌还不得超过2瓶哦。假如你那一桌里面比较会喝酒了，我告诉你不行，叫他比较控制一下烟也不可以超过2盒。再过来不准以同一个地点分别宴请，你不能请很多次。 애당초 지킬 수 없는 규정을 만든 겁니다. 붉은 완장을 찬 경찰이 잔치집 손님을 해산시키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 측에 주는 예물비도 2만 런민비를 초과할 수 없고 신학연, 사은회도 가족 친지만 되고 친구도 부를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노인의 6순, 7순 잔치까지 관여합니다. 比如说70岁以上的老人每10年一次性的生日祝寿之外，其他的酒宴都禁止。哎呦我60岁大寿不行哦，你管我大寿要请谁，请几桌？而且你只能10年哦，对你不能这个每一年办这个酒席哦。 办这个生日的这个 party哦，再过来这样。 결국은 이제 중국판 김영란법이라고 뭐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네, 사실 김영란법도 황당한 겁니다. 전 세계에 그런 법이 있나 싶습니다. 물론 중국은 더 심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주의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정말 좀 우리도 좀 많이 개선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뭐 유치원과 관련해서 뭐 아주 시끄러운데 또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중국 공산당은 사립 유치원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 공무원 반공청은 올해 2월 22일 유아원 7위 공작에 관한 통지문을 내렸습니다. 새롭게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당국의 공립 내지 보편 민영으로 신고를 하되 영리 목적의 유치원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상황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중국에서 사립과 공립은 이제 교육 취지가 뭐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데요. 네, 사립은 개인의 발전과 존중에 기초하는 교육에 중점이 맞춰진 반면 공립은 싼 반면에 당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과 맹목적인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기 위해 과학자가 되고 싶다라는 중국의 공립 유치원생 말입니다. 예. 为什么要研究武器？研究武器打日本人，什么是日本人呢？ 就是日本鬼子。你见过没见过日本人？没有见过。 매우 외환의 나라 중국은 시위도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위가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쓰레기 소각장 반대 시위입니다. 중국의 쓰레기 소각장은 내륙에도 있지만 대부분 연안 지역에 많습니다. 중국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처럼 맑은 날을 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중국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이렇게 피해를 입어야 되느냐 참 많이 좀 분노가 좀 있긴 한데요. 자,
중국의 쓰레기 소각장 반대 시위는 그 규모부터가 엄청납니다. 보시는 화면은 2016년 광동성 자오칭시에서 발생한 시위인데요.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의 시위 진압은 아주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비무장인 일반 시민들을 곤봉으로 무차별 가격을 합니다. 네, 중국 남부 지방에는 상유 정책, 하유 대책이란 속담이 있습니다. 특히 광동성은 역사적으로 중앙 정부에 대한 반발이 아주 심한 곳이라 시위 진압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과격한 편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반대 시위는 후젠, 저장, 산동성은 물론이고 가장 최근에는 2달 전 랴오닝성 안산시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 역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울시가 얼마 전 노후 경유차에 대해 뭐 대대적인 단속을 했는데 정말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네, 노후 경유차 모시는 분들 다 서민입니다. 타고 싶어서 탑니까? 그분들 클래식카 애호가도 아니고 네. 한 푼이라도 벌려고 노후 경유차 모시는 건데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승호의 MBC가 2월 21일 미세먼지가 포스코 탓이라는 뭐 해괴망측한 보도를 했습니다. 아닌 말고식의 정말 황당한 보도였습니다. 매사 이런 식이니까 MBC 시청률이 뭐 1%까지 진짜 떨어질만 합니다. 애국가 시청률인데 뉴스 왜 하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포항제철소가 연간 16,000톤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 미세먼지 발생량의 13%에 육박하는 양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사망률도 다른 곳보다 높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제철소 고로에 설치된 굴뚝으로 희뿌연 연기가 24시간 뿜어져 나옵니다. 석탄과 철광석을 넣어 철강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입니다. 지난해 포항제철소에서 배출된 미세먼지는 16,000여 톤, 포항시 전체 발생량의 90%, 전국 발생량의 12.6%에 이릅니다. 특히 포항철강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사망률은 전국 평균의 1.37배로 전국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뇌혈관 질환과 악성 종양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과 주민 사망률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도 시급합니다. 초미세먼지 발생량도 매년 증가해 기준치의 2배에 육박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했는데 정작 불안을 키우는 것은 포스코가 아니라 MBC입니다. 나흘 뒤 슬그머니 포항 MBC가 포스코의 입장문을 보도했습니다. 정말 나쁜 방송이네요. 앞으로 뭐 이런 오보에 대해서는 제대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뭐 방송이 장난입니까? 자, 그럼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지도부의 치부를 폭로하는 인사, 우리 항상 본부장님이 항상 많이 알려주시는 거원꾸이 말고 뭐 또 다른 사람이 중화권에서 갑자기 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죠. 네, 홍콩 신문 성보의 발행인으로 지금은 미국에 도피해 있는 구조헝이란 인물인데 이 사람이 아주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일가족의 부패가 역대 지도자들을 압도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조헝은 2월 26일 RFA 자유아주 방송에 이런 내용의 단독 인터뷰를 한 이후 타이완의 자유시보, 산리TV, 홍콩의 애플 데일리 등이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以中國國家主席習近平家族嘅貪腐程度遠超於歷代國家領導人，佢將會慢慢向公眾揭示習近平家族嘅貪腐情況，包括喺廣東同埋香港嘅全部資產。貪腐相當的嚴重，數字非常的龐大，非常驚人。可以說，習近平的家族是中國第一貪腐家族。 그러니까 구저헝은 2016년 홍콩을 떠나 미국에 정착해 비영리 조사기구에 참여해서 중국 정부의 부패를 벌써 2년 넘게 조사하고 있는데 시진핑 일가의 해외 재산 도피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뭐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비영리 기구가 미국 FBI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 주장에 따르면 시진핑은 전 세계 수천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유지하면서 수조 달러를 숨겨놓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의 페이퍼 컴퍼니는 홍콩에만 3,000개로 구미와 중동 지역에서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불법 해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중국의 국영기업이 상당수 연루되어 있는데 이들 국영기업은 겉으로는 국영기업이지만
알고 보면 시진핑 일가의 소유라고 폭로했습니다. 比如说 A、B、C、D， 你从 D 公司能看到 A 公司的股东，但是实际上 C 公司是 D 公司的股东 ，D 公司是 C 公司的股东，就这样错综复杂的一个网络，隐藏的非常的好。 구저헝에 따르면 시진핑의 재산 가운데 이미 어느 정도 보도된 홍콩 부동산은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주요 자산은 금융업이라고 합니다. 그는 여러 경로를 통해 살해 위협을 받고 있지만 굴하지 않고 계속 폭로할 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구저헝은 사실 2015년 5월에 한 차례 홍콩 공항에서 중국 정보 요원들에게 납치될 뻔했습니다. 새벽에 방콕발 항공편으로 홍콩 공항에 도착했는데 행인을 가장하고 총을 소지한 20여 명에게 납치될 위기에 처했다가 홍콩 리갈 에어포트 호텔 로비에서 보안 요원의 도움으로 구출됐다고 말했습니다. 如果我那天不反抗的话，我就会被带回到大陆，可能今天我就会在大陆的监狱里边或已经死掉了。 그러니까 구저헝은 또 2017년에 실종된 억만장자 샤오젠화의 밍텐 그룹에도 시진핑 일가가 관련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밍텐 그룹의 지분을 행사한 친찬다디라는 회사가 시진핑의 매형인 덩자구이의 수중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밍텐그룹의 샤오지안화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가 어떤 구체적인 폭로를 할지 중화권 매체들은 아주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러니까 구저헝이 홍콩 신문 성보의 발행인인데 그가 왜 이런 폭로를 하는 겁니까? 중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권력 암투의 뭐 하나가 아닌가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성보는 친중계 신문으로 알려졌고 2016년에는 중국 인민대표회의 의장이었던 장더장과 그의 뒷배인 장저민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홍콩의 다른 양대 친중 매체인 대공보와 문회보도 이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구저헝은 반부패를 내세운 시진핑의 중앙기율위원회의 지령을 받아 장저민계를 공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고 지도자 시진핑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막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시진핑파와 장저민파가 확실히 권력층 내부에서 아마겟돈을 벌이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 폭로자,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 휘슬블로라고 하는데요. 중국 최고 지도부의 추문을 폭로하는 사람이 그동안 이제 우리가 고원꾸이만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또 새로운 인물을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고원꾸이와는 아무래도 좀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좀 차이점이 좀 뭐가 있을까요? 네, 고원꾸이는 중국 본토에서 주로 활동했고 구저헝은 홍콩에서 주로 언론인으로 활동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구저헝은 왕채산의 추문에 관한 한 고원꾸이가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나름대로 묘미가 있습니다. 홍콩을 비롯해 중국 남부 지역 정보는 구저헝이 정통한 것 같습니다. 홍콩은 중국을 관찰하는 창이라 디테일한 정보가 아주 쏠쏠하게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책은 제가 10년 전에 홍콩 국제공항 서점에서 구입한 책인데요. 중공 가오간 칭푸 땅안이라고 해서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의 숨겨진 여인 아카이브입니다. 장저민과 상하이방의 여인들 그리고 중국 CCTV 여성 아나운서 가운데 누가 누구의 정부인지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약간 옐로우로 느껴졌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헛된 내용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언제 여유가 되면 이 책의 내용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뤘는데요. 공중파, 종편은 물론이고 어느 유튜버도 전해주지 않는 정말 세계에 대한 안목을 여는 국제 뉴스 정말 우리 박상호 본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에도 최고의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